네, 이번 시간 포태법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포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세포 포자를 쓰죠. 포하고 이건 이제 애기를 뵐 이제 그 태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요. 포태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12운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12가지의 단계가 있다. 뭐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병들어서 죽고 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 묘라고 하는 12운성을 이렇게 세포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절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이제 같이 절태, 그래서 쭉 가죠.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 그래서 이제 포태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2운성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포태는 이렇게 이제 나와서 포대기 애기 예전에 포대기에 이제 애기를 갖다 업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이 포에서 나온 건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이 12운성의 오늘 이제 태 공부에서는 60갑자 중에서 일지에 이제 태를 깔고 있는 일지가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0개 중에 6개니까 10%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는 12운성의 태지를 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산부가 여기 아기를 뵌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절지였어요. 이제 포의 단계였었는데, 이게 세포의 단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태예요, 태. 이거는 이제 잉태를 한 거죠. 아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뵌 겁니다.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단계는 이제 아주 이제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한 생명체가 딱 나온 겁니다. 생긴 거죠. 아직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굉장히 좀 불안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임신을 했다가 또 이게 그 아기가 또 이제 지워질 수도 있는, 또 이제 또 낙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형태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도 굉장히 조심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아기를 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이제 막 활동적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12운성에서 일단은 그 태지를 깔고 있는 6개 일주는 대부분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이러한 약간 좀 불안한 그러한 양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2운성에서 이 태지를 깔고 있는 일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천간 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쭉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일천간이라고 보고, 오늘 보는 게 이제 여기에 그 태지입니다. 여기에 있죠, 태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갑을 보시게 되면 갑유가 되죠. 갑유는 없죠. 해당이 안 돼요. 을신 없죠. 해당이 안 돼요. 병자는 있죠. 요 병하고 여기 병자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정하고 여기 태지에 정해는 있죠. 정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무자 있죠. 무하고 자하고 되죠. 그 다음에 기토하고 여기 해수를 보면 또 태지가 되죠. 기해일주 있죠. 그 다음에 경하고 이제 묘인데 경묘는 없죠. 이건 없습니다. 자, 신 보시면 신인 없죠. 이거 없어요. 임수를 보시게 되면 임오라고 하는 일주 있죠. 이건 해당이 됩니다. 자, 계수를 보시게 되면 계사가 되죠. 그래서 총 60갑자 중에 병자태, 무자태, 정해태, 기해태,
이모태, 계사태 총 6개가 일지에 태지를 깔고 있는 일간이 되고 그렇게 일주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 표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복잡하게 보이죠.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는 거. 지난번에 제가 12운성 절지할 때도 절지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었죠. 절지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 갑신절, 을류절이다, 그 다음에 신묘절이다, 경인절이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또 항상 여기에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항상 있다고 그랬죠. 절지가. 마찬가지예요. 태지를 보면 그 자리에서 한 단계 가는 게 태지입니다. 절태니까. 여기 병화가 여기 있죠. 정화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요건 병은 병자에서 태가 되죠. 요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요 무토 마찬가지로 무자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여기가 지금 해수가 여기 있죠. 그죠? 해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정해태. 그죠? 그 다음에 기해태.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구간에서는 병자태, 무자태, 정해태, 기해태. 이렇게 총 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에 태지가 있으면 대각선 방향에 또 태지가 존재합니다. 이쪽에는 없어요. 이쪽에도 없어요. 태지가. 항상 무조건 대각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는 한 칸만 가라 그랬죠. 임수에서 한 칸만 가면 임오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에서 한 칸 뒤로 가죠. 음간이니까 뒤로 가니까 개사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표를 외워 놓으시면 육식갑자 어떤 걸 하더라도 12운성 외우기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12운성으로 공부를 해서 사주풀이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이제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운성에 아까 이제 태지를 이제 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병자가 태였죠. 병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무토도 이제 같이 갑니다. 무자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자수는 이거는 정관이 되겠죠. 정관. 여기 지금 지지지장간이 개수니까 여기 정기가 개수가 되죠. 그러면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관.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는 정제가 되죠. 관하고 제가 이제 같이 가요.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기토가 여기 해수를 보면 똑같이 요렇게 보면 또 태지가 되죠. 자,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해수도 똑같이 요거는 정관이 되고, 기토도 똑같이 요 해수를 보면 이거는 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지에 정관과 정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자태, 그 다음에 병자태, 그 다음에 정해태, 기해태. 정관과 정제를 다 깔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모하고 계사가 있죠. 이모하고 계사. 이것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임수 입장에서는 요 오화를 보면 이거는 정제죠. 개수가 뭐냐면 요 사화를 보면 또 정제입니다. 일지에 정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지를 깔고 있는 6개, 그러니까 무자태, 병자태, 정해태, 기해태, 그 다음에 이모태, 계사태 모두가 일지에 정제나 정관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일지가 배우작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작궁에 똑같이 태지를 깔았는데 그게 전부 다 정제와 정관이라는 얘기는 이 태지를 깔고 있는 일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반듯하고 그 다음에 현출한 배우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반듯해요. 원래 그 태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얼굴도 굉장히 좀 그 모범생, 그러니까 범생이처럼 이렇게 좀 뭐 막 울퉁 막
이렇게 막 생기지 않고 막 진짜 뭐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고 남녀공이 굉장히 좀 뭐 미인 미남형이라기보다는 좀 깔끔해요. 단정해요. 모범적이에요. 약간 범생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지에 이렇게 지금 그 태지를 깔고 있는 6개 일주는 또 어떤 거냐면 반듯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배우자를 얻어요. 이게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자,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기해, 이모태죠. 그 다음에 개사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지에 이 태지를 이제 깔고 있는 건데, 요 일주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전부 배우자를 그러한 사람들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지의 태지죠, 태. 아까 제가 이 태는 약간 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제 잉태가 된 거죠, 잉태. 엄마 뱃속에서. 그 뱃속에서 잉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일주, 그러니까 일지의 태지를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또 뭐냐면 이 부부 관계가 너 따로 나 따로가 많아요. 이게 일단 태지라는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녀 공이 일지의 태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부부 관계가 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아서 막 뭐 인꼬부부처럼 뭐 금슬이 너무 좋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론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들은 외모도 반듯하고 성격도 뭐 그렇게 모나지 않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유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12운성 태지를 하는데 사실 12운성이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너무 길게 가면 또 이제 지루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오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자다. 그러면 이 병자는 태지요. 근데 여기에 자수도 올 수 있고, 여기에 자수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태지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임상을 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태지가 뭐 식상이 태지네, 인성이 태지네. 그런데 태지는 사실은 정관 정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식신상관이 태지네,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이 태지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죠. 왜냐? 태지는 정관하고 정제를 깔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총 6개가. 근데 그 외의 걸 얘기를 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 두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다가 태대벽 합작이라고 써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 뭐냐면 12운성의 12가지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합작을 다뤄줘야 돼요. 근데 합작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병자는 태지요. 근데 이 삼합의 논리에 의해서, 자, 이 병화가 진토를 만났다. 그럼 요거 병지는 이건 그 관대지에 해당되죠. 관대지입니다. 관대지. 이거는 뭐냐면 벼슬이에요. 시험 합격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병자일주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토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자진 이렇게 합을 하죠.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에서 자진 삼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태라고 하는 약간 위태위태한 단계에서 일로 올라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험 합격이나 아니면 내가 좀 약간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병자일주가 굉장히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러한 양태를 가져요. 좀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 진토를 만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주 원국은 그냥 정물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움직일 역자잖아요. 이 역학이라는 거는 다 동적인 학문입니다. 동적인 학문. 이 동적인 학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역이라는 것도 날일자에다가 월이 합쳐진 거거든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돌듯이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는 겁니다. 사주 원국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용의 개념, 세운과 대운의 개념을 잘 도입을 해서 12운성도 공부를 해야 사주풀이, 사주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자일주가 진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거는 12운성만 잘 배워놓으면 이번에 병자일주 참 좀 평소에는 약간 좀 불안하지만 이제 이때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합격이 가능해요. 진월에. 물론 인성운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관운이 들어올 때도 시험 합격이 돼요. 그렇지만 또 용희신이 들어올 때도 시험 합격이 되지만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합격의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신금을 보면 병지죠. 병지. 여기 보시면 병지가 여기 있어요. 병지. 이거는 뭐 병도 되지만 이거는 역마라고, 그러니까 활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일주가 신을 만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사람이 활동적인 그러한 시기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국에 자하고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같이 돌아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활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자. 자, 무자도 태지요. 무자 태인데 이거는 이제 재성이 태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태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돈을 재물 축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자가 이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태지라고 하는 약간 불안한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양상이 틀려져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진을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대로, 관대지로 가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재적인 어떤 성취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역마지잖아요. 역마지. 병지가 역마예요. 역마는 활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자일주가 돈을 벌러 활동을 한다. 아니면 무자일주가 먼 곳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게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정해도 태죠. 자, 그러면 정해 태인데, 자, 해는 해묘미 합작을 하죠. 해묘미 합작. 자, 그러면 미토를 만났어요. 그럼 해미가 되죠. 요 정미는 요게 지금 요거를 정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절대 관대지가 되죠. 아까 무자 병자랑 마찬가지예요. 이 미토를 만나면 이게 태지에서 관대로 바뀌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성이잖아요. 정화 입장에서는 해수는 정관이죠.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불안한데 이게 미토를 만나면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묘가 되죠. 또 묘미. 해는 정해일주니까 정해태인데 해하고 묘하고 해묘미 합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묘를 만났다. 이 묘는 해묘 같이 합을 하죠. 정화가 묘목을 만나면 이건 병지가 돼요. 병지. 그죠? 병지, 역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태지에 있던 사람이 갇혀있고 회사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 않고 약간 비활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적인 어떤 부서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굉장히 정적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적인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지역을 옮겨서 멀리 가서 직업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던 변동이 있던가 이러한 형태의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해 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기해도 이제 태가 되죠. 기해.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해묘미에서 여기서 기묘는 요거는 이제 병지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미토는 기미 관대지가 돼요. 이 관대라고 하는 거는 태지보다는 좀 더 높은 단계고 시험 합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한 직위를 의미해요. 이거 병지는 역마지입니다. 그래서 기해가 평소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이런 형태로 있다가 묘라고 하는 이 병을 만나면 활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멀리서 이 기해라고 하는 해수라고 하는 관성이니까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이동을 한다던가 멀리 그 다음에 뭐 해외로 뭐 옮길 수도 있겠죠. 자, 미토를 만났어요. 기해일주가. 이거는 시험 합격도 되지만 이거는 직위도 되기 때문에 승진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자, 병자, 기해, 정해 이렇게 했죠. 태지. 자, 이모 한번 보시죠. 이모 태죠. 이거는 이제 자 밑에가 오화를 깔았잖아요. 이거는 인오술 삼합이 되죠. 인오술. 자, 임오인데 임오태인데 만약에 임인이 됐어요. 인을 만났어요. 이게 인을 보면 병지가 되죠. 태지에 있다가 갑자기 병지로 바뀐 거예요. 이민으로. 지금 올해 2022년이 이민년이죠. 자, 이민년에서 만약에 지금 이모일주가 이민을, 그러면 이건 역시 역마지예요. 태지에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된다? 역마지로 옮기니까 활동적으로 바뀐다. 언제? 2022년도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원국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병, 이렇게. 이게 지금 이모태잖아요. 그 다음에 임인병이죠. 태병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조용히 있다가 활동했다가 조용한 데로 옮기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운에서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그 시기, 대운이면 그 대운 시기, 세운이면 그 1년 대운 시기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술을 만났어요. 임수가 술을 보면은 이거는 관대지죠. 이렇게 되면 또 시험 합격이다. 한 단계 올라간다. 또 이거는 임오는 요거는 재성이잖아요. 재적으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가 있죠. 아까 개수가 개사태였죠. 이거는 사화는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유축. 그러니까 이 삼합의 우선, 그러니까 지금 삼합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인오술,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을 12운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개사태죠. 이거는 태인데 이거를 다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을 하고 여기에 대입하면 이게 지금 합이 이게 지금 태대병 합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대병, 태대병. 지금 여기 개수가 요 사화를 보면 태죠. 유를 보면 개유, 이거는 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가 축토를 보면 이거는 관대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유축이지만 태대병이 되는 거예요. 뭐 병태대라고도 하고 뭐 태대병이라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합작이라 그래요. 합작. 합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합작. 합생이라고도 합니다. 합작, 합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개사일주가 이렇게 운에서 이 유를 만나면 이 역마의 어떤 기운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고, 개사일주가 축토를 만나는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이 관대지에 해당되는 속성을 띠는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12분성의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개사일주가 이렇게 합작이 될 때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라고 사주 분석을 하면 아주 정확도가 올라가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 12운성이 사주 분석의 아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 어디에서 뭐 식상이 뭐 태지에 있네, 인성이 태지에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잘 유념해 두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생각하고 공부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태지만 공부를 해도 며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본인 사주도 볼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계사일주가 있다. 지금 일지의 태지를 까는 게 총 6개예요. 병자, 무자태, 정해태, 기해태, 이모태, 계사태. 육식갑자 중에 6개면 10%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져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12운성 태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쫙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태대 합작, 태대병 합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주 명리는 명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운성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12운성 지금 도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보면 병, 정 이렇게 무자했고, 계사태, 그 다음에 뭐 이모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3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사이죠. 만약에 계사다 그러면 계사태죠. 사. 그 다음에 여기 유, 축 여기 있죠. 요렇게 돌면 이게 삼합이잖아요. 이렇게 사유축이. 이게 다 병태대의 합작이에요. 여기 보면 계사태, 그 다음에 대, 병이잖아요. 계유병이잖아요. 계유병. 계축되죠. 그러니까 요 계사태, 여기 대병, 태대병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합작이 날 때 이러한 12운성의 속성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난다. 운에서 아니면 세운에서. 이런 걸 잘 공부를 해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병자, 무자, 그 다음에 기해, 정해태, 계사태, 이모태 전부 다 이렇게 삼합의 어떤 그 논리에서 합작, 병태대 합작을 한다. 태대병 합작을 한다. 어떤 사람이 일지에 태지를 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